포터블 DAC 앰프와 DAP 중 어느 제품이 더 좋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출력이라는 게 포함이 되면은 앰프 때문에 포터블 DAC 앰프 쪽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은 그게 아니라고 보고 그냥 순수한 음질만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DAP 한 표입니다. 왜냐면은 DAP라는 게 이제 외부 노이즈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외부 노이즈를 차단하게끔 그렇게 차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높고, DAC 앰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차폐 같은 게 좀 덜 하잖아요. 최근에 음악 감상 듣는 좀 그 추세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스트리밍으로 들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트리밍에 유리하기 때문에 DAC 앰프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차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기능이 좀 더 약하잖아요, DAP가. 만약 스트리밍으로 들을 거면은 DAC 앰프 쪽 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스트리밍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음악을 이제 저장 다운로드 했다가 그걸 재생하는 거라고 하면은 DAP가 좀 더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이어폰이 주력이라면 DAP가 나은 것 같고, 헤드폰이 좀 더 비중이 높다 하면은 포터블 DAC 앰프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DAP가 출력이 높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섬세함 쪽에 좀 더 가중치가 높은 것 같고요. 포터블 DAC 앰프는 섬세함보다는 좀 밀어주는 파워, 그쪽에 좀 더 가중이 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느 쪽이 좀 더 우위냐라고 딱 끊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포터블 DA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이렇게 케이블 중간에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어서 약간 노이즈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를 이어폰으로 물리시면 좀 더 잘 캐치가 될 수 있어서 포터블 DAC 앰프에는 약간 헤드폰 앰프 조합으로 가는 게 좀 더 매칭적으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클래식에 좋은 음향기기로 재즈를 듣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이게 두 장르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재즈 같은 경우도 뭐 소수 악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악기가 많이 들어가는 재즈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기 수가 일단 많다라는 거는 각 악기마다 대역폭, 그러니까 낮은 음도 있고 높은 음도 있고 대역폭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 개가 동시에 등장하다 보면은 다 소화하려면 음역폭이 일단 넓어야 되고, 그다음에 악기에 따라서 굉장히 작은 소리부터 아주 큰 소리까지 내는 그런 악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도 높아야 돼요. 또 이제 악기 수가 여러 개면은 이 공간감도 충분히 넓어야 그 악기가 공간이 분리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공간이 너무 좁아버리면은 악기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 악기 소리가 분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음의 강약이나 높이, 박자 이런 변화가 굉장히 심한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클래식이나 재즈가.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을 잘 소화하는 이어폰, 헤드폰은 재즈도 상당히 잘 소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EQ 프리셋 보면은 재즈랑 락, 클래식 다 이렇게 좀씩 달라요, 그 모양이. 뭐 다른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악기를 위주로 하고 넓게 펼쳐진 이런 그라운드를 좀 배경으로 한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면 사실 재즈, 락, 클래식은 그 뿌리가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군이 앞서 얘기한 거에 기인해가지고 재즈에 잘 맞는 제품들은 뭐 클래식에도 잘 맞고 약간 그런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좀 널찍하고 좀 음의 높낮이 이런 걸 잘 구별하는 제품들이 몇몇 없을 뿐더러 그런 제품들 주로 비쌉니다. 네. 최근은 아닌데 출시된 제품 중에 이제 AUNH 에스퍼라는 제품이 이제 40만 원대거든요. 그 제품이 아마 그런 장르를 좀 커버하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가격대다. 제 보기에는 적어도 한 2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야 이런 장르들을 좀 더 온전하게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한 그 재즈, 락, 클래식 이런 거는 한 장르가 잘 어울리면 나머지 두 장르도 같이 잘 어울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에 방문하면 좋아하는 장르에 맞는 음향기기를 추천받을 수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뭐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데, 추천해주는 게 꼭 자기의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 느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일반적인 하이마트, 전자기기 판매점과 가장 청음샵이 다른 점은 이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기기 쪽에서 하면은 물론 상담이 해주겠지만 전자기기 전문점에서의 음악적인 상담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청음샵에서는 그런 게 좀 가능한 것 같다. 음향기기는 브랜드별로 어울리는 장르가 따로 있나요?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사운드 시그니처라는 게
높다고 보거든요. 브랜드의 밑에 제품이 마음에 들면은 그 상위 제품은 더 마음에 들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제 위로 갈수록 점점 더 디테일이나 스킬 같은 걸 키우는 세팅, 튜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가끔 한 브랜드더라도 모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제품들도 가끔씩 등장하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덴티티라는 거에 좀 입각하면은 그래도 한 브랜드에 어울리는 사운드가 마음에 들면은 윗모델이나 윗모델이나 다 같이 마음에 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뭐 엠파이어스라는 뭐 브랜드를 예로 들면은 이 제품 듣는데 상당히 뭐 박력 있어 힙합에 좋더라 라고 했으면은 아마 다른 제품 모델들도 다 같이 잘 어울릴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음향기기 브랜드 소개를 보면은 대부분 다 판박이처럼 붙어있는 말이 저희는 원음을 추구합니다. 원음 그대로의 표현을 중시합니다. 막 이렇게 써 있지만 그 브랜드들의 소리를 다 들어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사람마다 자신만의 뭐 가치관, 정리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향 브랜드도 그럴 수밖에 없고, 음향 브랜드도 결국에는 그 설립자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동시에 창업자인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보통 한 명이 그 브랜드를 창시하고, 특히 음향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그런 스타일 같은 게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리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해서 제품에 녹이게 되고, 그게 이제 모든 장르에 다 맞지 않아요. 특정 브랜드가 특정 장르에 유리하다라는 게 당연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자기기 브랜드에서 만든 그런 이어폰, 헤드폰, 음향기기들은 그런 특징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대기업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 리스너들을 배려해주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사운드 세팅을 구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라인업으로 이렇게 선보일 수는 있는데, 뭐 특별히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약간 좀 지역적인 그런 성격을 띠지 않을까 싶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지하철에서 사용할 만할까요? 제가 초창기 때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그러니까 블루투스 제품들 전반 해서 테스트할 때 통화랑 노이즈 캔슬링의 환경에 따라서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를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품이 워낙 많이 출시되고 그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 테스트를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캔 있는 것도 테스트를 해보고 노캔 없는 것도 테스트를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지하철에서 특히 이제 그런 외부 소음이 강력한 곳에서 오캔이 없으면 일단 좋은 성능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픈형 이어폰들이 사장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외부 소음이 조금이라도 노출이 돼버리면 이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값어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캔이 없거나 약하면 실내에서 좀 조용한 환경에서 듣는 것이 그 제품의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결론이에요. 사실 인이어 타입이더라도 약간 각자 패시브 그 능력치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패시브가 보장되면은 볼륨빵으로 커버가 된다고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아웃도어에 견주한 그런 점 튜닝이 아니면은 사실 볼륨을 높여도 소음을 상쇄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